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2부 문을 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MC 김은혜입니다. 자, 2부에서는요, 원유 재고 발표와 함께 황금연문 마스터와 더욱더 집중적이고 꼼꼼한 해외 선물 전략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아래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 황금연문 마스터를 비롯한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1시간 동안 남은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는요, 서울전화 0231-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을 참여 가능하니까요. 채팅장을 통해서도 많은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의 문을 열었는데요. 2부 역시 황금연문 마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마스터님 다시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네, 황금연문입니다. 지난주에 나오고 보니까 2주 됐는데요.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자주 나와주세요라는 얘기를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돈이라서 저희는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활발한 시간들에서 우리 방금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실전을 많이 해보면 그게 경험이 쌓여지게 되죠. 그리고 또 자주 수익을 얻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시장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좀 덜어지게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분들하고 이제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 수 있고 또 대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좀 풀어볼까 그렇게 오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역시나 매일 실전 안에 계신 분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매일매일 좋은 결과 또 좋은 습관으로 투자 습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S&P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지수에 대한 방향도 또 말씀을 해드렸고, 그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그 수익을 내는 습관을 계속 들여야 된다. 그 습관을 들인다면은 그 투자가 그렇게 방향대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송준식 해설위원님. 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수강비, 수업료를 너무 많이 내고 거래를 하지 마세요라고 저를 늘 말씀을 드려요. 초보자분들께. 이게 초반부터 적은 금액이라도 수익, 그러니까 내 계좌에 그 사실 자산 그래프가 우상향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게 사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뭐 깡통을 3번 차야 뭐 시장을 배운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렇게 3번 차기 시작하면 나쁜 습관이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계속 버티게. 그런 습관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 2부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좋은 매매 습관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매매 습관을 키울 수 있는 방송 신세계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황금연문 마스터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2부에 들어오면서 11시가 지났는데 지금 상품별 시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는 2442.5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93.7달러, 그리고 국채 같은 경우에는 126-25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47.82달러 선에서 47달러 후반대에서 여전히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수와 안전자산이 약간 반대되는 11시를 시점으로 약간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지금 서비스업 PMI와 제조업 PMI 그리고 신규주택 판매가 나왔는데요. 신규주택 판매가 예상치가 0.3% 상승에 마이너스 9.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택 지표들 네. 사실 한 2년 동안 계속 선방을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당연히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와도 뭐 일시적이겠지라고 봤는데 최근 한 3개월 주택 판매 지표도 네. 별로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지금 제조업 PMI도 52.5가 나왔는데 이것도 2개월 내 최저고요. 이렇게 되면 또 물가 상승률 저희가 요새 늘 포커스로 두고 있는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과도 이게 사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오늘 아니었습니다. 네. 별 3개짜리가 신규 주택 판매긴 했는데 뭐 시장 영향이 크진 않으나 예, 한번 좀 포인트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영향이 그렇게 미비하지만 이 지표가 같은 방향으로 오랫동안 또 지속돼서 차곡차곡 쌓아진다면은 그 시장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94달러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요. 마스터님, 지금 1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1시간이 되지 않았죠. 지금 11시가 넘은 시각인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그냥 이렇게 많이들 거래하시는 네네. 거를 잠깐만 짚어드려보면 네네. 뭐 제일 먼저 우리가 했었던 S&P를 보면은 지표 나오면서 매물이 바로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드렸었던 자리 있었죠. 2400 예, 41자리. 41자리가 깨진다면 네. 7분 흥선까지 반등을 하고 무너진 결과가 되죠. 그렇게 되면 S&P는 하락으로 가겠구나라고 판단하시고 지금 고점에 매도 못했다고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41이 깨진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봉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냥 따라가도 좋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고 네. 10년 국채 같은 경우는 살아 있습니다. 앞에서 내가 매도를 한다면 지금 가격이 아니라 외려 29, 30 정도 갔을 때 그 네. 정도에서는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30분, 그러니까 7시 40분부터 7시 거의 한 8시죠. 8시부터 탄력받고 올라왔었던 세력들의 이탈이 없다. 없다라는 것은 한 번 얘네들은 더 땡겨 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 10년 국채는 지금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많이 거래하시는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국채랑 같은 방향이죠. 안전자산의 네.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인데 골드의 시세가 안 붙어 있습니다. 즉 지금은 시장이 S&P하고 네. 10년 국채에 집중되어 있지 과거처럼 골드 오일에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맞아요. 얘기죠. 네네. 만약에 10년 국채가 막 치고 올라가게 되면 골드가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은 쟤도 왔다 갔다 하고 앞에를 넘을까 말까 고민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골드 들어가면 거의 실패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국내 선물로 따진다면 풋옵션 들어가시죠. 예, 콜옵션은 코스피 200하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풋옵션은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만 안 움직이면 어떻게 확 빠져버리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이해를 해보시면 골드는 탄력이 붙을 때, 시세가 붙을 때만 들어가는 것이지 정체하고 있을 때 들어가는 건 아니구나라고 보셔서 오늘은 골드는 종목 선택으로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네. 또 11시 반에 5일 발표 있는데요. 네. 많이 올라왔네요. 네.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양봉을 이제 모양새를 좀 만들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5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크게 빠질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게 잡고 방망이 한번 좀 짧게 잡고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이고 사실 원유를 로스컷을 걸어라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슬쩍 흔들어놔도 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틀 정도를 한 47.50 정도에서 이렇게 지지가 됐다면 한 번 정도는 좀 위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매수에 대한 얘기는 여전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요 상품군에 대해서 흐름을 짚어드렸는데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 또 오르네요. 2442일에 대한 그 지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라. 2441이 무너진다면은 아래쪽으로 좀 열려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국채에 대해서는 지금 가격대
이때 매도 포인트라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을 때에 대한 매도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26- 지금 25인데 29와 30까지에 대한 그 부분을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상품분의 그 특성상 지금 현재 추세가 나오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좀 관망을 하면서 관심을 좀 다른 종목에 하셔라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동성이 큰 시세가 나온다면은 워낙 또 힘든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변동성 큰 날에는 일단 초보자 분들은 좀 지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상품별 주요 시세와 함께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15분 후에 원유재고 발표가 있을 텐데 그 재고 발표 때도 실시간으로 중계를 또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도 상단으로 상당히 상승폭이 크네요. 예. 유로요? 유로 한번 볼까요? 네네. 유로가 1.880. 오, 계속 그렇죠. 올라가고 있는데. 맞선이 오늘, 좋네요. 네네. 신기가. 네네. 네. 사실 제가 막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네. 앵커님한테 질문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보조 지표를 많이 봐요. 네. 앵커님 같은 경우는 주식도 잘하시고 선물도 잘하시고 다 잘하세요. 아닙니다. 굉장히 아니에요. 아니 정말로 많이 아시는데 보조 지표를 왜 보세요? 보조 지표는 저는 그런 비유를 들고 싶어요. 일단 저희가 얼마큼 걸린다라고 할 때 딱히 그 사물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걸리는 시간이 50초, 40초. 다운로드 받을 때 있잖아요. 40초, 20초, 30초, 20초 그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있거나 없거나 시간은 그대로 걸리는데 일단 그 보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그런 보조적인 그게 있습니다. 근데 보조 지표가 시장에 있어서 딱히 잡을 만한 그 지푸라기라든지 뭔가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보조 지표가 있지 않을까. 네, 제일 중요한 의지 때문인데 저는 이제 지팡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팡이. 보조 지표는 예를 들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팡이가 없으면 거의 걸어 다니지도 못하시거든요. 맞아요. 물론 이제 젊은 우리는 두 다리로 잘 걸을 수 있지만 시장에서의 어떤 지팡이 역할은 보조 지표는 내 마음을 의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얘가 지금 이 지표가 상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하방향으로 가는지 하나의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갈 때 무서우면 누나 손 꼭 잡고 가. 우리 예전에 동화에도 많잖아요. 이 지표를 꼭 잡고 가면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MACD가 탄력 지표인지 추세 지표인지 이런 걸 잘 모르세요. 자, 대다수는 우리 23시간의 거래를 합니다. 23시간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추세 지표를 봐야겠죠. 그래서 MACD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MACD를 놓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초단타를 하시려고 그래요. 막 틱틱이 단타 하려래. 안 맞죠. 그 특성에 맞지 않은 전략이에요. 이거는 추세 지표이기 때문에 탄력 지표라는 것은 보통 스토캐스틱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뭐 틱 차트를 보는 경우도 있고 뭐 5분 10분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조금 이제 굵직굵직하게 보시는데 제가 보조 지표를 보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한테 주수를 걸어요. 지표가 이게 내려오고 있지 않은데 내가 먼저 매도를 들어가고 있어. 나 지금 잘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알면 그날의 매도는 짧게 먹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게 매수이기 때문에 매수 신호가 제대로 나와 있고 나도 매수로 들어갔어 라고 한다면 길을 잘못 들어도 그 자리를 빨리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물린더라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보조 지표가 가는 방향에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들한테 맞춰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고 어떻게 보다 보면 지금 뭐 강의가 약간 될 것 같은데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네, 긴장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그 투자자들이 골드 오일 정말 좋아해요. 저도 강의 많이 하고 국가대표 선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정말 금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1시즌 때는 저는 골드하고 오일을 많이 거래하는 걸 보여드렸고 2시즌 때에 우리 배틀할 때 보통 이제 뭐 10년국채라든가 S&P를 하고 오일에 들어갔다 정말 한번 깨지는 그런 사건까지도 있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부분이
오일은 하루에 변동폭이 한 120틱 정도의 변동폭이 나오고 네. 골드가 한 140틱, 뭐 10년 국채가 그냥 작게 움직일 때 한 뭐 23틱, 25틱, 크게 움직이면 한 40틱 정도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증거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보통 오일 같은 경우 한 300만 원, 400만 원이죠.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똑같은 1000만 원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라고 해보면 오일은 한 3계약을 살 수 있습니다. 또 골드는 1계약밖에 못 사요. 맞아요. 그죠? 그런데 10년 국채 같은 경우는 5계약 정도, 6계약 정도를 살 수 있죠. 네네. 똑같은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한 틱의 가치가 오일은 10,000원, 골드도 10,000원, 국채는 15,000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똑같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일은 3계약을 들어갔고 국채는 6계약을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벌면 훨씬 많이 벌겠죠. 그렇죠. 잃어도 훨씬 많이 잃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팁이 하나 있습니다. 오일은 변동폭이 하루에 120틱, 골드가 평균 140틱, 국채가 많이 움직이면 40여 틱이지만 적으면 한 20틱 선 전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똑같은 돈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120틱짜리의 변동이 큰 오일을 들어가서 먹으면 참 좋은데 만약에 꼭대기에서 물린다거나 또는 바닥에서 물렸다고 생각하시면 하루에 이 120틱을 견딜 네. 수 있는 사람들의 자본력도 없고 심리적으로도 밀리게 되고 못 그럼요. 견디게 되죠. 네. 그러나 제가 뭐 많은 분들이 국신국신 하는데 사실 가끔은 깨집니다. 그런데 국채 같은 경우는 20틱이 돈으로는 15,000원 같아 보이지만 그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갔다가 돌아옵니다. 네. 얘는 원웨이라는 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항상 이렇게 돌아오고 하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면으로 봤었을 때 똑같은 1,000만 원을 갖고 거래할 때 오일 골드를 좋아하는 분들은 대다수가 많이 잃은 분들이에요. 많이 잃어서 빨리 회복하고 싶은 거야.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잃은 돈이 그렇게 쉽게 나오던가요? 아니거든요. 네. 적게 버는 게 아니죠. 국채 같은 경우 훨씬. 저는 한계약 하려면 국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왜 합니까? 한계약 하려면 네. 최소한 그래도 제가 예를 들어 1억을 갖고 한다면은 제가 한 최대 살 수 한 60계약까지 살 수 있는데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한다면은 6계약을 탈 수 있잖아요. 네. 해외 선물은 절대 한 번에 사면 안 되거든요. 한 3번. 많으면 4번 정도 나눠 사야만이 어느 정도 이 흐름도 알고 그쵸. 그 종목에 대한 특성도 알고 하는데 네.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수익을 볼 때 어디서 살까 할 때 3등분으로 나눠라. 그죠? 3등분으로 나눠라고 얘기했죠. 수량 조절이죠. 예, 진짜. 그 수량도 마찬가지고 3등분으로 나눌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또한 수익의 폭도 손실의 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루에 잃을 수 있는 폭도 3분의 1이 될 수 있고 고저가 오일이 120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내가 벌을 수 있는 건 30틱, 정말 많으면 40틱이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10년 국채 같은 경우가 뭐 하루에 30틱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많이 벌 수 있으면 10틱에서 11틱이에요. 30틱, 40틱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에 있어서 대부분이 무거운데 그거 뭐 얼마나 움직일까? 라는 생각하는데 그 생각부터 내려놓으셔야지 제가 국신이면 여러분들 저한테 국신을 정말 따라올 수 있고 S&P도 따라올 수 있고 하는데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내가 오일이나 골드에서 꼭 이렇게 큰 수익을 벌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먼저 좀 내려놓으시고 해외 선물을 접근을 하셔야만이 우리 주식을 하셨던 분들도 그렇구나 쉽게 말하면은 대형주는 10년 국채이고 골드는 개별주 세력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은 들어가는데 굉장히 무서워서 잘 못해서 이런 얘기보다는 그렇구나 이렇게 시장을 큰 손들이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제가 오늘은 꼭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단 그 변동폭이, 그 종목의 변동폭이 곧 나의 수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일단은 좀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주식에서도 급등주라든지, 네.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테마주, 개별주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수익권에서 정말 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채권이다라는 국채다라는 그런 말씀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비중 관리, 이 수량 조절이 중요한데 뭐 적은 증거금 안에서도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2부에 벌써 20분이 넘었어요. 지금 유튜브 채팅방으로 정말 활발한 그런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시
10년 국채 매도할 뻔했는데 신세계 보길 잘했습니다라는 시청자분이 바로 남겨주셨어요. 이전에 앞서서 저희가 그 11시 시작하자마자 네. 이제 시세 살펴드리면서 국채는 지금 매도는 아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좀 올라와야 된다. 자, 그런 부분이고 또 일부에서 유로화가 제한적인 상승세라고 하셨는데 포지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저 정도면은 작도를 타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황금연목 그 마스터니 이름 자체에서 골드의 기운이 난다라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면서 남겨주고 계시네요. 자, 네. 좀 이런 의견들, 네. 잘 들으셨죠? 네. 사실, 네. 좋죠. 네네. 네. 근데 제일 오늘 그래도 움직임이 역시, 그러니까 네. 장 전에 세게 움직였던 거는 10년 국채나 S&P가 세게 움직였잖아요.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라든가 유로는 좀 움직임이 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제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종목별로도 이렇게 어떤 시간대에 어떤 강약 부도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이 많은 걸 다 보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수익을 늘 보는 종목이 있다면 그걸 집중을 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아까 제가 보조지표는 지팡이의 역할이다라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30분 차트, 20분 차트로 보는 FX, 유로 FX다라면 얘는 MACD가 계속 매수 신호거든요. 네. 또 10년 국채도 매수 신호예요. 근데 여기서 매도를 잡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죠. 그렇죠. 네,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서. 그런 네. 거를 들어가면 종목을 일단 진입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진입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죠. 맞아요. 맞아요. 이미 뭔가 포지션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되게 객관적인 그렇죠. 객관성을 생각을 쳐다보게 되죠. 네. 호가만 보고. 예. 네. 내 의견이 될 것이다. 이런 포지션이 갈 거야. 이런 막연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유로에 대한 의견을 좀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제한적인 상승세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유로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1.18315달러예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포지션을 잡아주신다면은 두 분은 어떤 의견을 주실 건지 좀 짧게 뭐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아직도 생각하시는지. 갈 자리가 있어요. 아직도. 그래요? 네, 아직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틱틱이를 하느냐. 그러니까 목표가를 어떻게 두느냐. 이게 이제 이 유로 같은 경우는 그냥 항상 가는 자리가 1.1865 자리. 그런 자리 가면 항상 부딪히고 내려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유로 같은 경우 거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걸어놔야 되지 쫓아가면서 사면은 그 순간 호가를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괜히 물량이 그렇죠. 또 흘려보내고. 그냥 내가 매도를 해도 내가 굳이 이렇게 손절하지 않고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격대라면 저는 1.18863 정도 이 정도 가서는 매도를 해도 크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위험하지 않을 것 같다. 현재가로 체결을 시켜야 될 타이밍과 호가에 이렇게 서너 틱 위에 혹은 10틱 위에 이렇게 대놔야 될 이런 자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다음 이제 황금연못 주문창 훔쳐보기에서 한번 좀 팁을 가르쳐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해외 선물 초보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품을 지금 바로 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현재가로 사시거나 아니면 한 틱 밑에 걸어 놓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래야 될 상품들이 있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로나 골드 혹은 엔 같은 경우는 호가가 얇기 때문에 조금 간격을 두고 사실 걸어놔도 충분히 체결이 되거든요. 소화가 되고. 네네. 예, 그리고 스캘핑을 할 때도 한 10틱 정도를 내가 보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청산 자리에 이미 벌써 걸어놓고 빠져나와야 내가 관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청산 자리를 너무 빨리 걸어놓으면은 이익을 크게 못 보는 또 그런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 간 특징들도 한번 좀 구분하는 시간을 앞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매매를 하나 알려드린다면 저 같은 경우는 수량뛰기를 하는 거는 저는 S&P나 국채는 무조건 수량뛰기를 해요. 몇 틱 안 먹어도 수량이 왕창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게 훨씬 그러니까 큰데. 짧고 굵게. 짧고 굵게. 그러나 뭐 오일이나 골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잘 알아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합니다. 서너 틱도 안 되게. 아무리 자금력이 많아도 정말 5, 6개도 사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먹으면 좋은데 수익을 보면 좋은데 정말 다치면 약도 없거든요. 이게 실제
실전 경험에서 나오는 팁이에요. 왜냐하면은 직접 부딪혀 봐서 그 종목에 대한 성격과 특성을 알기 때문에 이런 태도와 이런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로 같은 경우에는 1.18863 자리에 대한 지정가 부분을 또 가격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질문하신 분,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지금 이제 27분이 넘었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 발표 전인데 크루드오일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8 몇인가요? 9일까지 오늘 하루 시장에서는 오늘 하루 동안에는 9일까지 최고가를 찍었는데 지금 현재는 47.77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발표되기 직전에 어느 가격대에서 시작을 하느냐도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은 지난주 재고 발표 때와 비슷한 가격대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워낙 그 발표 그렇죠. 이후에 한번 흔드는 가격대가 워낙 커서 저도 지금 보니까 네. 5일에 손님이 다 떨어졌구나. 네. 유동성이 없다. 거래량이 없다. 흥행이 안 돼요. 네. 왜 그러냐면 그때도 지난주에도 한 60틱 정도밖에 안 움직였거든요. 재고 발표 때도 순간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 보조지표에서도 알 수 있거든요. 네. 보조지표의 오실레이터들이 크면 굉장히 거래가 많이 붙은 건데 뭐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네. 투자자들이 많이 어느 종목으로 옮겨가셨나요? 직채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장에는 제한된 유동성이 있는데 그 유동성이 어느 종목으로 이렇게 편입됐는지 거래량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항상 그 유동성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체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크루드오일이 예전에 그 크루드오일이 아닌 것 같죠. 거래를 보면요. 지금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는데요. 47.7980. 이 가격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입니다. 살짝이 약보합권, 거의 보합권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가격대가 전날 종가와 또 비슷한 가격대이기도 해요. 자, 워낙 어제 장에 위쪽으로의 폭이 좀 컸던 만큼. 또 그런데 그만큼 또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격대에서요. 네. 뭐 지난주에 한 49불을 또 한 번에 좀 찍었던 것처럼 흐름이. 또 그런 흐름이 또 의외로 또 연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1, 2분 사이에 그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때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따라가시는 분이라든지 지정가를 하셔도 안 걸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명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걸었는데 왜 체결 안 됐지? 이런 분도 많으시거든요. 가장 슬리피지가 크죠. 그죠. 네, 맞아요. 자, 이제 2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 차트를 통해서 또 호가창을 통해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가격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발표가 됐을까요? 네. 지금 1분봉으로 저도 함께 보도록 하죠. 정말 리얼한데요? 네. 발표하자마자 48달러를 딱 찍고요. 네. 좀 빨리 내려오는데. 금방 또 매물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역시나 지금 공방을 벌이는 가격대도 아까 시작 가격대예요. 그죠? 자, 정말 움직임이 예전이지 않죠? 예전에 이 정도로 한번 쏘면 한 60틱 정도가 움직였는데. 그렇죠. 저희가 못 따라갈 재고는 345만 배럴 감소 예상에 332만 배럴 감소로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솔린은 뭐 큰 차이가 없고요. 가솔린 재고 감소폭이 좀 크긴 크네요. 역시나 그러면서 아까 순간적으로 조금 48불대를 좀 한번 쳤던 것 같고. 진짜 좋네요. 40틱이 안 나와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작죠. 정말 손님들이 투자자분들 어디 가셨나요?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자분들이 지금 5일에서 많이 빠져나간 걸 유출이 된 거의 걸로. 뭐 현물 그러니까 오일 현물 가지고 있는 트레이더들만 지금 거의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들은 뭐, 가격 변동을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되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들이죠. 네. 다시 한번 시작 가격대까지 눌렸어요. 47.70달러에서. 그 자리를 거의 다시 온 거죠. 네, 맞습니다. 시작 가격대까지 잠시 위아래로 정말 살짝 흔들고 다시 본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원점으로, 오늘, 거래량 낯서네요. 크루드 오일 낯서요. 예전에 오일이 아니죠. 네네. 오늘따라 크루드 오일이 낯선데,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나요? 근데 워낙 천천히 움직여서. 그래도 나름 해외 선물 시즌 2 할 때만 해도 초반에 막 환호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시죠? 막 던져서.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막 순위가 바뀌고. 네. 아니, 황경윤모 그 마스터와 함께 그 재고 발표를 함께 하니까 또 좋네요. 뭔가 또 새로운 기분이에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재고 발표를 봤던 적이 언젠가 싶을 정도로. 그러죠.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시작 가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네요. 지금 뭐 예전에 오일 거래할 때 이제 정말 위쪽으로 갈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막 한 60씩 70씩 탁 움직여서 맞아요. 수익이 나면 마치 신봤다. 산삼을 캔 듯한 느낌? 그게 맛을 들이시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망가져요. 안 되죠. 정말 안 되죠. 네. 정말 움직임이. 지금 시작 가격대에서 40틱 내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40틱. 한 60에서 한 90 사이에서. 47.60, 48불. 그렇죠. 그 40틱 안에서. 40틱 내에서. 네. 일단 지금 현재도 47.78. 예전에는 이렇게 호가가 너무 빨리 움직여서 제가 현재 시세를 말씀드릴 때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1초마다. 47.79, 8, 이랬는데. 어제 이제 저희 이제 같이 하시는 회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일 골드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많이 다치다 보니까 억울해서 자꾸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요즘에 이제 국채 갖고 자꾸 보다 보니까 관심창에서 아예 지웠다. 관심. 아예 창에 지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운 게 이제 오래 사는 지름길. 그렇죠. 그럼요. 그러나 이것도 또한 어떤 메리트가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시장에서 어떤 관심이 멀어지게 되면 분명히 또 이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이저들은 그런 걸 노리죠. 그럼요. 움직임이 덜할 때 이렇게 다 이제 긁어 모아서 크게 한번 움직이고. 항상 지금 옆에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각 종목에서 매매 포인트 나올 때를 잘 노려야 되고 그 매매 포인트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지금 오일이 움직이니까 오일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는 이제 일봉을 많이 봐요. 일봉을 이렇게 쭉 보고 만기 때 무렵이 이제 하락을 거의 이제 하락을 9.9점부터 하락을 해서 밀렸냐, 그러니까 마감을 했느냐 이걸 보거든요. 거의 그 월물 초반 때 상승이 크고 만기 때쯤에 하락이 크게 되면은 그만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폭은 어느 정도 다 왔다라고 보여져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차월물은 또 하나의 어떤 상승을 올라오게 됩니다. 또는 물론 이제 어느 지지를 해야 되는 자리를 이탈한다면 또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우리가 이제 여름이 이제 지나는 지금 10월물이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물 같은 경우는 큰 그림을 조금 그려본다면 하방향보다는 저는 좀 더 상방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9697, 48불. 직전 48달러가 뚫었네요. 드디어 40틱을. 네. 우리 모두 이제 상승 쪽으로 맞서니, 그쵸. 오늘 괜찮은 뷰입니다. 좋은 뷰입니다. 네. 워낙,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매 전략을 또 다루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코멘트가 상당히 이 마이너스와 수익형과 많은 관계가 있다는 점 좋은 방송입니다. 오늘은 사실 지표 결과보다 약간 기술적인 그런 자리도 아까 마스터님 말씀하신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재고 감소 폭이 그렇게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데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 보면
예,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가격대에 좀 48.34? 30 넘으면 넘으면 이제 그 다음 편 한 70 한번 보는 거고요. 그렇죠. 예. 넘지 못하면 거기 가서 욕심내지 말고 매도는 아니고 이제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 이런 말씀들은 또 어디 가서 듣겠나요? 직접 매매하신 분들에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일단 월물이 또 교차가 되기도 했고요. 이 월물이 변하면은 이 초반에는 또 상승 쪽, 마감할 때는 또 하락 쪽으로 간다면 그 다음 월물이 상승 쪽으로 갈 그럴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단 거기서 주요 가격대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전략을 좀 짜시면 될 것 같아요. 47달러 후반까지 계속적으로 가격대가 지켜지고 있는 가운데 48달러까지 좀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손님은 많지 않을 거예요. 투자자분들은 많지 않다. 그래도 오히려 많이 빠져나가셨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한 게 잭슨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사실 뭐 예전에는 이 뉴스를 많이 접했겠지만 얼마나 중요하지라는 거가 저도요. 지켜봐야겠다. 거의 그런 날은 거의 저는 3시, 4시까지 앉아요. 맞아요. 마스터님. 그런 이슈 있으면 다 보고 주무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을 했는데 그러고 나면 정말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올랐지 내렸지인데 그 상황이 있었을 때 얼마나 탄력이 붙어서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느껴지게 되는데요. 워낙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잭슨홀에 대한 그 미팅 기대감들이 시장의 어떤 이슈가 다 거기에 주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골드 또 오일 이런 거는 크게 이렇게 관심을.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FOMC 연준 뭐 새벽 3시에 하고 4시에 하잖아요. 옐런이 이렇게 멘트를 순차적으로 쭉 합니다. 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 1분 차트로 보면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 멘트에 따라서. 근데 그거를 내가 깨서 볶는 것과 그냥 일어나서 30분 봉 차트로 한 의회 연설은 한 30분이면 끝나죠. 10분 차트 한 10분 봉 3개, 30분 봉 하나로 그냥 보는 거는 엄연히 다른 차이죠. 맞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야간 데스크에 한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예. FOMC나 뭐 잭슨홀이나 이런 사실 월간 중요한 원래 행사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뭐 매매를 한번 좀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여기서 시장을 한번 이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루 정도 체력이 되신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 한 달에 한 2-3번 정도는 밤을 새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은 투자다. 직접 경험해서 나온 또 말씀이세요. 오늘 이것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그 힘에 대한 얘기죠. 힘. 이제 장대봉의 원리예요. 장대봉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매수의 장대 양봉도 장대봉, 장대 음봉도 또 장대봉이 되는데 힘의 원리거든요. 힘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주식으로 따진다면 소형주라든가 개별주주 같은 경우 거래량이 없어도 장대봉을 이제 장난으로 틱 해가지고 올려서 유통 거래수가 많이 없으면 만들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건 속임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뭐 국채라든가 S&P라든가 이런 거에 장대봉은 속임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 한 칸 한 칸에 호가호가의 거래가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제 끌어올리는 세력이죠.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제가 올려드린 게 이제 20분 차트인데 이렇게 20분 차트 화면에 잡히죠? 이렇게 보면 어느 구간에서 장대봉이 나오냐면 앞에서 제가 이 무렵이죠. 그러니까 장대봉의 기준은 평균적으로 움직였었던 앞에 봉보다 한 3개 정도 크기. 그러면은 장대봉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들어가면은 뭐 실패하는 거 아니냐. 저도 이제 못 따라갈 때가 많은데 실패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뭐 2개나 3개 정도의 길이보다 큰 봉이 나오면 일단 앞에 물량을 다 장악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매도세가 있었을 때는 매수세로 들어갔다라면 매수가 다 땡겼다라는 얘기고 또 매수가 있었을 때 매도가 음봉이 크면은 매도가 눌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힘의 원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5분 차트 보고 10분 차트 보는 게 10분 봉이 3개면은
30분이 되는 거고 15분 봉이 2개면은 30분이 되는 것처럼 30분 봉 하나가 커졌다면 최소한 3개 정도 이상씩은 그렇죠. 들어온다. 그래서 보통 뭐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봉 길이가 크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매수 힘이 들어왔구나. 그렇다면 봉 3개 정도는 뽑아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봉들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주춤주춤 거리더라도 지금 또 뽑잖아요. 그런데 앞에보다 힘이 약하죠. 윗꼬리 아랫꼬리라는 얘기는 누군가는 저가 매수도 들어오고 누군가는 청산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량을 받아내면 이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 번 더 뽑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을 언급을 드리는 건데 이 장대봉 논리는 절대로 5분봉 뭐 이런 데서 하시면 안 됩니다. 뭐 15분 이상 또는 30분 이런 정도에서 보시면 지금 자리면은 뭐 특별한 이동평균선 제가 지난주 60일선 얘기했을 텐데 여기를 기준으로 장대봉이 뽑혔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좀 주목하셔서 그건 어느 상품이든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해당이 되니까요. 너무 좋은 팁인데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게 왜 좋은 전략과 좋은 기술적 관점이냐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유통거래수,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나와 있지 않으면은 그 주식이 빨리, 품절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하루 사이에서도 이제 상한가를 바로바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외 선물 간의 이 거래량 차이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런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 다양한 종목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그 힘의 원리에 대한 부분은 15분 이상 봉으로 좀 적용을 해보시면은 좋은 기술적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시장 이 2시간 안에 오늘은 좀 뭔가 디테일한 약간 섬세한 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장은 사실 상당히 심심해요, 지금. 네네. 저희 방송 시간대는 상당히 심심한데, 이 매매 팁들이 오늘 상당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디테일합니다. 저의 단점이 뭐냐 하면, 아끼지를 않는다는 거죠. 다 나옵니다. 아니, 마스터님,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면은, 너무 고급 기술도 갑자기, 이렇게, 던져주셔서 저는 살짝 놀랄 때도 있어요. 그런 기술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아낌없이 또 그대로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싶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말씀해 주시는데 초보자의 10개명 중 하나를 진입하면 반대로 간다. 아까 예전에 저희가 또 말씀했잖아요. 그 부분과 마스터님이 국채 거래할 때 몇 계약씩 하시는지 또는 5일에 대해서 이전에 또 재고 발표일 때 오늘 5일 시작은 하락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문자로 온 질문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89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마스터님은 그렇다면 국채는 장기적으로 위로 봐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금리 상승이 급등을 한다면,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면 당연히 국채는 하락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금리를 급하게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국채 같은 경우는 서서히 빠르게가 아니라 서서히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국채는 또 금리 인상, 이 금리와 함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8월 말이고 다음 달 9월이에요. 이제 하반기가 이제 하반기입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질문하려고 이렇게 제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사실 걱정이 되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금요일 날 잭슨홀에 옐런도 드라기도 아무 멘트가 없다면 그야말로 월말 8월 말 마지막 주 이제 GDP를 비롯한 월간 지표들이 있겠고 9월 첫째 주에 또 PMI랑 고용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들 ADP 고용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금요일 비농업 지표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임금 상승률.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과 직결되는 사실 이슈거든요. 이 재료에 아마 진짜 두 눈을 부릅뜨고 시장 보면서 이제 움직일 것 같은데. 저도 9월 달을 더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9월 초까지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만약 이번 주가 진짜 심심하게 그냥 별 탈 없이 그냥 무탈하게 끝난다면 마지막 주 9월 1일이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해서
상당히 좀 재밌는 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우리 시장도 그래요. 우리 국내 시장도 9월이 좀 뭔가 기대가 된다, 뭔가 변화가 예상이 된다, 그런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역시나 또 해외 선물 쪽에서도 시장 안에서도 9월이 더욱더 이렇게 부각이 될 그런 전망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크레드 오일이 이제 저희가 이제 발표한 지 15분이 지났거든요. 이때쯤 되면은 가격대가 뭔가 안정대를 좀 찾아가는 가격대, 시간대이지만 너무 빨리 안정감을 찾아서 지금 47.94입니다. 네. 48불 간신히 넘겼다가.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더딘 흐름은 전 최근에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우리 보조지표는 지팡이 역할이다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딱 들어가려고 하셨다라고 했는데 정말 보조지표가 너무 작은 거야. 그러면 야,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이거 먹을 거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셨어야 되죠. 근데 지표는 매수로 돌아섰네요. 네. 일단 48달러가 어렵네요. 아니 최근에 48달러 가격대가 너무 어려운 가격대가 됐어요. 크루드 오일에서. 자, 여기서 좀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48달러가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깨졌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저는 48점. 오늘 어쨌든 48.30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48달러 초반까지는 일단 48.03달러까지 올라와주고 있는데 이것도 또 힘이 또 약해요. 그렇죠. 약해요. 네. 일단 밑골이 너무 길죠. 네. 아니, 저희가 48달러 하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에서 시청자분이 48달러를 못 뚫는 이유가 있냐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보통 여쭤보신 것 같아요. 50불을 깨면 거의 평균적으로 48불을 갔고요. 48불을 깨면 45불대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48.05 이런 거는 현재의 수치이지 심리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온 자리죠. 50불을 깨니까 48에서 기다려야지 또는 뭐 46에서 반등하면 48에 갖다 팔아야지 이런 가격대 그런 가격대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매물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물대. 역시 주요한 가격대는 매물대 의미도 있다. 이런 의미는 또 주식하신 분들도 이런 의미는 좀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매집과 손절 뭐 이런 이런 주체 간의 충돌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 사실 매물대죠.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너 하세요. 마스터님 시간이에요. 우리, 이게 다 이제 이 공통된 언어인데요. 시세 형성의 5원리다라고 해서 매집을 하죠. 제일 먼저. 매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면 그 다음에 과열을 하게 되죠. 과열을 막 이제 갭도 뜨고, 막 길이도 커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분산 과정이 나오죠. 분산. 털고 나간다. 그 다음에는 털고 나가면 어떻게 돼? 세력이 빠지니까 공포. 그럼 막 장대 음봉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침체. 침체. 근데 개인들은 어떻게 되냐? 침체 국면에 팝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 현실이에요. 이게 주식도 똑같고 파생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시세 형성의 5원리를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 얘가 상승 국면인가? 뭐 예를 들어 국채가 지금 국채는 지금 그러면은 과열을 약간 넘어서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약간 분산 국면이구나. 그날도 그걸 갖고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좀 파악이 빨리 돼야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린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그런데 하지만 알면서도 쉽게 캐치하지 못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진짜 연륜에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꿀팁이다. 꿀팁이라고 해도. 사실 계속 장을 같이 지켜봐야 지켜보면서 옆에서 꾸준히 들어야 학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옆에서 요즘 최근에 꾸준하게 듣고 있잖아요. 저의 지식이 이렇게 날로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침체기 때 또 판다라는 그 말이 이게 손절을 좀 길게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손해를 보통 침체기는 공포는 피하고 싶거든요. 내가 손해를 봤는데 공포 때는 이제 무서운 음봉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음봉 때는 물을 타는 경우가 많아요. 단가를 낮추려고. 맞아요. 그래서 침체가 되면은 사실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치지도 않는데 순간 호가가 막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놔버립니다. 백기를 드는. 뭐 로스컷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정말 그냥 피하고 싶어서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침체기에 놓게 되는데
이제 물리시는 경우, 대부분이 물리는 경우가 그렇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렸다. 이건, 정말 내가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이러면 네. 과감히 그날 자르는 게 가장 네. 좋습니다. 네. 그래야지 해외 선물은 기회가 오죠. 네. 아니, 이렇게 손절 처리하는 것 자체가 일단 마인드 컨트롤의 제 1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상황을 파악을 한다면은 그 상황 안에서 빠르게 좀 수습을 하는 것이 좋은데, 막상 그렇게 시장이 흘러가버리고, 음봉, 장대음봉 떠버리면은, 그냥, 오늘 안 봐야 되겠다. 약간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자, 48.04까지, 네, 지지가 되고 있는, 지금 크루드 오일까지 확인했고요. 지금 유튜브에 많은 질문이 왔는데, 저희가 이걸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성공한 자는 방법을 찾고, 실패한 자는 핑계를 찾는다더니, 연무님의 지식은 이러면서, 네, 문자를 해주셨고, 일단, 선호하는 매매 시간이 궁금하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여쭤보고 싶은데, 짧게 대답을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시아장이 출발할 때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9시 네네네. 가까이 돼서. 네. 그러고 나면은 보통 중국장이 한번 움직일 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중국장 때는 별로 움직임이 없고, 우리 국내 시장이 끝날 무렵이 이제 유럽이 시작할 때잖아요. 네네. 그때쯤. 그때가 이제 활발하고, 네. 5시 반에 이제 유럽 쪽에 지표 나올 때, 그리고 맞아요. 8시 반, 9시. 그러니까 거의 다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언제 주무시냐고요. 네, 실제 거래는 이제 그 네. 시간대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역시나 거래량이 활발한 그런, 그렇죠. 네, 네. 시간대에 집중을 하신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24시간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밖에서 정말 네. 가끔 이제 골프를 가기도 하는데 네네. 가서도 다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수시로 봐요. 왜 보냐 네. 하면 네. 시간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가격을 3시간째 지지하고 있구나 이러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냥 나의 잔고가 네. 어땠나 이거보다 네. 이 가격을 지금 3시간째 계속 지지하고 있네 이런 이제 감을 익히는 거죠. 아니 마스터님 그 머리 안에 시간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네. 오늘 황금영웅 마스터와 함께 또 5일 발표 날 함께 하게 돼서 여러 이슈에 대해서 정말 실감나고 또 정말 재밌는, 현실감 있는 그런 매매 전략도 함께 이야기 나눠서 진짜 2시간 빨리 갔네요. 어떠셨어요? 네. 짧게 소감 말씀. 지난주는 뭔가 제가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냥 네. 제가 거래하고 있는 거를 옆에서 이야기하듯이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라고 좀 이해가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장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그런 말씀이 이런 실전 매매에 대한 그렇죠. 정말 그런 팁이잖아요. 오늘 너무 정말 아낌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송주식 해설위원님 어떠셨어요? 네. 역시, 그 연륜에서 느껴지는 네. 그런, 나의 트레이딩 룸으로 오라, 이런 컨셉. 오늘 2부 컨셉 아주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황금연못의 호가창 훔쳐보기 늘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2시간 정말 알차게 채워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방송 중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